여러분, 지난 시간에 온대기후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제 크게 대륙 동안기후, 대륙 서안기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온대기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이제 한국지리에서도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대륙 동안이라서 대륙 동안기후와 서안기후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한 거고, 이제는 진짜 세계지리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온대기후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확히 학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헷갈리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온대기후는 크게 온대, 동안기후, 서안기후 나누는데, 세계지리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를 다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케펜의 기후 구분의 알파벳 기호가 무슨 기후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고 있겠죠? CFA는 온난 습윤기후, F는 포레스트 A는 더운 거, 여름이 22도 이상, 최난월임, CW는 온대 겨울 건조기후, 윈터 드라이, CS는 지중해성 기후, 온대 여름 건조기후라고 안 써요. 지중해 지역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라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 CFB는 북서유럽에서 나타나는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따로 이름이 붙어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유념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CW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기후대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각 세부 기후의 분포, 어디에 있는가. 지리에서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위치가 어딘지 모르면 결국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온대 겨울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곳의 위치, 분포, 그 다음에 자연 특징, 인간 생활. 온난 습윤기후도 마찬가지로 분포, 자연 특징, 인간 생활. 그 CFB와 CS도 다 분포, 자연 특징, 인간 생활에 대해서 다룰 텐데, 특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요 별표 빵빵 이렇게 매겨놓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마인드맵을 그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요 두 가지는 사실 비슷비슷해요. 다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기후로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기후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CW는 우리나라 남한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FA는 CW보다 약간 더 더워요, 여름에.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에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CW 분포,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중국의 남부랑 우리나라 남한 지역이 해당이 되고, 자연 특징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이 굉장히 고온, 다습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해양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 그리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 계절풍은 한랭, 건조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생활로는 주로 우리나라는 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벼농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간단하게만 살펴봤고,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나라 기후이기 때문에 세계지리에서는 CW는 잘 묻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후니까. 그 다음에 CFA, 온난 습윤기를 봅시다. 요거는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 남해안, 제주도 일대 분포하고 있는 곳이 대륙 동남부. 대륙, 유라시아 대륙이든 남아메리카 대륙이든 북아메리카 대륙이든 대륙의 동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해요. 하나는 남동부, 하나는 동남부라 그랬네. 잘 보세요. 똑같은 거니까. 중국의 동남부 지역, 그리고 미국의 동남부 지역, 남미의 동남부 지역이 되는데, 교과서를 한번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온난 습윤기후가 짙은 초록색 표시되어 있는데, 중국이랑 우리나라 남부 일대, 그리고 일본 일대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이쪽 남부, 동남부 지역,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동남부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미국이고, 여기는 어디냐면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 이런 데예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 위치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쪽. 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 지역의 자연 특징, 기후적인 특징으로는 이 CW는 윈터 드라이, 겨울이 건조한 반면에 CFA는 연중 습윤해요. 겨울에도 건기가 우리처럼 강하지 않아. 이게 일본을 생각하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계절풍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여름 계절풍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불어오던 바람들이 여기 동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온난수변해져요. 그래서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랑 남해안도 마찬가지죠. 저위도 지역에 있기도 하지만 겨울에 불어오던 바람들이 이 황해바다를 지나면서 따뜻한 바다를 지나니까 습기를 함유해서 비를 겨울에도 뿌려줘서 윈터 드라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기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에 바로 지중해성 기후, 얘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지중해성 기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분포, 그리고 자연 특징, 인간 생활에 대해서 선생님이 서술해 놨는데 이것도 막상 처음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만 머릿속에 콱 정확하게 이해시켜 놓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중해성 기후의 분포부터 볼게요. 분포는 아까 그거를 봐야겠죠. 분포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요 색깔이죠. 아까 뭐라 그럴까? 갈색, 고동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죠.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아프리카의 북부에도 일부 나타나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 남부 유럽 쪽이죠. 여기가 에스파냐, 여기가 포르투갈 있는 데고 여기가 장화 모양, 여기가 이탈리아죠. 여기가 이탈리아가 되겠고 그리고 이쪽엔 그리스, 그리고 여기 터키 연안인데 여기에 공통점이다. 여기가 지중해 바다의 주변이라는 거죠. 지중해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연안 지역에서 그 여름이 고온 건조하고 겨울이 온난수변한 지중해성 기후가 잘 나타나서 CS를 온대 겨울 건조가 아닌 지중해성 기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당연해. 지중해성 기후니까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가 분포하는 것을 고르라 그러면 지중해 연안을 고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시험에 얘는 잘 안 나오겠죠.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조그마한 것들을 굉장히 잘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아프리카 남서부 여기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지중해식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지중해식 농업은 이제 잠시 뒤에 설명할 텐데 여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나타나는 데가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되는 데가 이쪽이에요. 이쪽도 나타나요. 여기가 뭐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부르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부에 나타납니다. 남서부. 그리고 여기 남동부의 일부도 나타나죠. 일부, 남서부와 남동부 일부 나타나는데 남서부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타나는 데가 남아메리카의 남미의 중위도대의 서안에 나타나요. 여기가 남해기선이 있으니까 23.5도겠죠. 여기는 한 30도 될 거예요. 중위도대인데 이 중위도대의 서해안에 서안이라는 건 서쪽 연안이라는 뜻이에요. 연안은 바닷가, 해안가를 가리키는 거니까 중위도의 서안, 남미의 중위도 서안에 역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여기가 국가로는 칠레예요. 프랑스 포도가 굉장히 비싸서 프랑스 와인 요것도 값이 비싼데 이 프랑스 와인보다 요즘은 더 값싸고 맛있는 게 칠레 와인이라고 그래요. 유럽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포도를 가져다 심어서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서 칠레 와인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오렌지도 작물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칠레산 오렌지 여러분들은 아마 마트 이런 데 가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칠레산 포도, 칠레산 오렌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역시 중위도 서안 지역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첫 번째 지중해 연안, 그리고 아프리카 남서부, 호주 남서부, 그리고 남미, 칠레 아까 얘기했죠. 중위도 서안, 북미 중위도 서안. 여기는 미국과 캐나다 걸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미국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분포를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자연 특징.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여름이 고온 건조하다. 그 이유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사막을 만드는 그 기단이 커다란 공기 덩어리가 아열대 고압대라고 했어요. 또는 아열대 고기압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거예요. 고기압이 띠처럼 넓게 펼쳐져 있으면 띠 대자를 써서 한문 아열대 고압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열대 고압대가 여름이 되면 이쪽 지중해성 기후 쪽으로 위치가 올라오게 됩니다. 북반구에는 7월이고 남반구는 1월이겠죠. 지중해성 기후가 북반구에도 있고 남반구에도 있으니까 7월이 되면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아열대 고압대가 적도 수렴대랑 아열대 고압대 같이 움직인다 얘기를 했었죠. 7월이 되면 적도 수렴대랑 아열대 고압대가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아열대 고압대가 중위도 지역인
여기 지중해성 기후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사막 생각하시면 돼요. 기온은 높고 건조해요. 이게 지중해성 기후의 첫 번째 특징.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겨울이 됐어요.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 1월이 되면 태양이 남쪽으로 남반구로 내려가면서 적도수렴대랑 역시 아열대 고압대가 같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열대 고압대 위쪽에 뭐가 있냐면 편서풍대예요. 편서풍대. 아열대 고압대가 내려가면 그 지역이 편서풍이 불게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유럽의 경우에는 여기가 바다죠. 편서풍대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기 대서양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대서양을 지나면서 습기를 흡수해서 여기 유럽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유럽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여기가 겨울이 온난해지는 거예요. 우리 바닷가 지역이 겨울이 온난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겨울이 온난 습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활을 살펴볼 때 겨울에 농사가 여기가 곡물농업이 겨울에 이루어져요. 여름에는 곡물농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식물들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깊게 땅으로 박히죠. 그러니까 여름에도 그 나무는 기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지하수에 깊게 박혀서 그걸로 지하수 빨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뿌리가 얕은 1년생짜리 풀, 벼나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기온이 높은 여름을 견뎌낼 수가 없어. 대신에 겨울이 온난하니까 밀을 겨울에 재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곡물농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여름에는 그러면 농사를 안 짓냐? 아니에요. 여름에는 나무는 기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무를 기르는데 이게 나무수, 나무목이에요. 나무를 기르는 그 농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 기르는 나무들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코르크, 이 코르크 와인 막에 알죠? 푹신푹신한 이 나무 껍질 같은 거. 그게 코르크 나무 껍질이에요. 그리고 오렌지 이런 것들이 오렌지도 나무죠. 이런 거를 재배하는데 나무들을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코르크나무, 오렌지나무를 기르는데 이런 나무를 기르는 걸 수목농업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특히 고온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나 오렌지나 이런 것들이 다 당도가 굉장히 높을수록 건조해야지 이게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름이 건조한 여기서 잘 자라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지중해식 농업을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지중해식 농업이 뭐냐면 요거예요. 여름에는 수목농업을 하고 겨울에는 곡물농업. 요거 두 가지를 하는 걸 지중해식 농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경제활동에서 관광을 보면 관광은 이 지역이 여름이 고온건조하니까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됩니다.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되니까 여름에 파란색 하늘, 파란 바다 볼 수 있어요. 포카리 스웨트 광고 같은 거. 쌤이 보여줬나? 여러분들? 포카리 스웨트 광고 본 적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중충한 날씨에 사는 이 북서유럽 사람들이 주요 휴양지로 많이 한 달씩 뭐 여행 가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별장을 지어서 가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요 작물들 가지고 축제를 여는데 프랑스는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고 북부는 서해안해양성 기후예요. 요 망통은 당연히 남부겠죠. 망통이라는 지역에서 레몬도 역시 수목농업으로 잘 자라는 과일이에요. 레몬 축제를 연다. 그리고 분율, 토마토도 역시 잘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에스파냐 분율에서 토마토 축제를 엽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오군 여러분들 포카리 스웨트 광고 봤으니까 알 거예요. 소녀지는 막 자전거 타고 가고 옆에 파란색 지붕, 흰 벽, 작은 창문 막 나오고 그리고 그 집들은 또 벽들이 두꺼워요. 왜냐하면 여름이 고온건조하니까 사막 같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빛 반사율이 높은 색을 외벽에 칠하게 되는 거고 창문도 작게 내고 그리고 벽도 두껍게 해서 그 뜨거운 열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이제 CFB 서한해양성 기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분포, 자연특징, 인간생활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그 지중해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서한해양성은 좀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왜냐하면 지중해성 기후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거든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도에 보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북반구. 그럼 이 지중해성 기후보다 약간 고위도 지역에 서한해양성 뭐 민트색이라 해야 되나? 민트색 여기 나타나고 있죠.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여기 지중해성 기후가 있죠. 칠레 남부로 가면 근데 뭐냐? 서한해양성. 남반구에서 남쪽이 더 고위도죠. 고위도로 가니까 나타났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좀 색깔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지역이 그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 이 지중해성 기후 위쪽으로는 지금 얘가 색깔이 왜 예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지? 이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곳 위쪽으로는 일부 CFB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색깔 구분이 이 만든 사람이 조금 하다가 실수한 것 같은데 교과서 32쪽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사람들이 아주 만들다가 힘들어서 그랬나? 여기에 보면 CS가 나타나고 이 위쪽으로는 CFB가 나타나게 됩니다. CFB. 아, 색깔 구분이 잘 안 된다. 요 색깔 연한 요 초록색이죠. 연초록색. 근데 이 민트색을 뒤에는 해놓고선 색깔을 요거 안 바꿔놨네요. 교과서 오류였습니다. 여러분 신고하세요. 요거 보상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신고하면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CFB는 요 위쪽으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알래스카 남부까지도 CFB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서유럽 쪽 당연히 여긴 지중해 위에 남부유럽 위쪽 영국, 프랑스 북부, 독일 북부, 네덜란드, 덴마크 나타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북미 북서부에는 캐나다 그리고 알래스카 남부에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남미에서는 남미의 남부 칠레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 더 아래쪽에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에요. 별개로 분포하는 애들이 있어. 별개로. 그 대표적인 곳이 여기죠. 아프리카 남동부 CFB가 있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그리고 뉴질랜드는 섬 전체가 CFB 서한해양성 기후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남동부, 호주 남동부, 뉴질랜드 요거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다음에 자연 특징 서한해양성 기후는 연중 편서풍과 따뜻한 바닷물,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이 온화해요.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은 또 덥지 않아요. 서늘해.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연교차가 작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습윤한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연중 고름강수, 그래서 하천교통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인간 생활에서는 경제활동으로는 농목업, 주로 날이 여름에도 흐리기 때문에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뭘 하냐면 가축을 길러. 근데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고기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곡물농업과 목축, 가축을 기르는 걸 같이 해요. 내가 밀농사도 하면서 그 가축도 기르고 가축이 먹는 사료작물도 재배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과 가축을 기르는 걸 목축이라고 그러죠. 이걸 같이 해서 혼합농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역시 그냥 곡물농업이 잘 안 되니까 돈이 더 비싼 것들을 상품작물 재배하는 거죠. 화훼, 꽃 재배예요. 대표적인 데가 네덜란드 튤립을 재배하죠. 그리고 이게 소 많이 기르니까 왜냐면 기온이 낮고 서늘하면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목초라 그래요. 목초가 굉장히 잘 자라요.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데 목초가 잘 자라니까 대관령 목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데 그 중에 젖소를 길러. 그럼 젖소에 고기를 먹는 게 아니죠. 젖을 짜가지고 그 젖 가지고 유제품을 만들어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뭐 시중에 팔죠. 뭐 선생님 관계는 없어요 그거랑. 아무튼 요 낙농업 덴마크 생각하시면 돼요. 북유럽 덴마크 위치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위치를 선생님이 설명했었나? 지금 보고 갈 시간이 되나? 덴마크 위치 한번 보고 갈게요. 인터넷 잡혀야 될 텐데. 인터넷 잡혔다. 바로 붙여줘야지. 여러분 덴마크가 어디냐면 뭐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바로 여기.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향해서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여기가 덴마크가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반도 무슨 에일리언 입같이 생겼어요. 여기를 향해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덴마크다. 북부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축제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독일에서 맥주 축제하죠. 이 맥주 축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지역에서 보리농사 많이 지으니까 곡물농업해서 그걸 이용해 옥토버 페스티벌 세계 맥주 축제를 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 나가기 전에 온대 기후 지역을 한번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수고했습니다.